대주주 중에 소액주주한테 배신당한 사람 있어요? 물어보고 싶더라고. 소액주주가 대주주한테 배신당한 거 끝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지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동업자 정신을 투자를 했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등에 칼이 딱 뽑혀 있네. 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 싶은데 일단은 환율과 또 이제 그 FOMC 네,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FOMC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25bp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건 내년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핵심은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FOMC와 파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고 취임하고 나서 네.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제조업은 서서히 이렇게 감을 하고 있고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심리라든가 소비자 그 평가, 기대 심리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 상황들은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기업가 정치이다, 야성적 충동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고 나서 법인세도 좀 깎아준다고 하고 소득세도 깎아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월스트리트와 바이든한테 속아왔어. 그런데 트럼프가 시작을 하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한테 펼쳐질 거야 하는 미국인들의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돈을 쓰고 싶었는데 때마침 주식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401k도 올랐고 갖고 있는 주식도 올랐고 다 올랐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잠시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 부동산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지만 주식이 오르면 돈을 잘 씁니다. 한국 시장 연말에 지금 경기 엄청 나쁘고 자영업자들 정말 다 정말 죽는다 엄청나게 힘든데 이거 살리려면 가장 빠른 길은 주식시장 올리면 확 좋아져요. 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그걸 봤어요. 이번 트럼프 당선된 이래로 랠리가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고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CPI, P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 이 점이 나타났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한 13bp 10년물 기준금리가 전일 대비 많이 올라서 반영을 더 하긴 했지만 그 전에도 4.3%, 4.4%를 넘나들었어요. 절대 낮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당선권역에 들어선 이래로 잠시 3%까지 떨어지는 10년물 금리가 계속 4.2, 4.3, 4.4 이 근처에서 돌았어요. 과거 작년보다 3분기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던 거죠. 채권 시장은 앞으로 쉽사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파악했고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주식 투자하시는 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핵심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을 어디까지 인식할 것이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식 수준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조정 폭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망을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조정 뭐 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젯밤에 빠진 걸로는 충분히 반영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채권 금리 4.5%는 반영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제가 최근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해자. 무조건 주식만 다 갖고 있지 말자. 왜냐면 주가 떨어질 때 그 현금으로 다시 사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드렸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거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 투자의 근거입니다. 금리로 모든 것을 평가해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뭐 많이 하신 분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채권이 좀 어렵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주식시장만 보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금융자산은 금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5%예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누가 보증을 해주죠? 미국채 10년물 미국이 보증해 줍니다. 미국이. 자, 그럼 미국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그 돈을 안 갚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안전자산의 금리가 얼마? 4.5%예요. 자, 그러면 주식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고정된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장되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수익률이 위아래로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일컬어 약간 위험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요즘은 미국이 아무리 위험하다 한들 한국보다 위험하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지만 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위험 자산이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을 수익률 환산해 보면 몇 %일까? 그럼 이거는 소위 말하는 PER 배수, 주가 수익 대비 배수의 역순, 네. 역으로 나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PER 배수가 10배면 10%고 20배면 5%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배냐? PE 레이쇼 중에서 그 쉴러 PE 레이쇼 같은 경우는 28배쯤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평균이에요. 과거는 훨씬 낮았거든요. 예. 과거가 끌어당기고 있는 평균이고요. 음.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한 30배쯤 된다는 얘기죠. M7만 하면 또 더 네, 높죠. 올라가겠죠. 네, 근데 M7 뭐 물론 이거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자본을 죽여가면서 ROE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져서 조금 더 높게 봐줘야 되지 않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 국채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보증을 미국에서 합니다. 네. 안전자산이에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웬간해서는 내 생애 안에는 미국물 4.5%를 내가 사면 4.5% 끝날 때까지 받아요. 천지개벽을 해도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 약 30배라고 가정을 한다면 더 높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조금 봐줘서 30배라고 하면 수익률이 3.3%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안전자산이 4.5%인데 위험자산이 3.5%예요. 3.3. 3.3% 네. 정도 돼요. 약. 뭐죠? 당연히 안전자산이죠.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채권 시장에 대한 인식을 주식 시장이 세게 할수록 조정폭은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어땠냐면 그동안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약 한 4, 4분기 들어오면서부터 채권 금리가 어떻게 가든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이번 FOMC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파월이 나 살아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나 없는 거 취급하네? 나를 뭐 아무것도 하는 투명인간 취급하네?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이번 FOMC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어 하고 놀란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은 가운데 싸우고 있네. 자, 생각해 보세요. 위험자산은 안전자산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하는 게 정상일까요? 낮아야 투자하는 게 정상일까요? 높아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10년물이 4.5%면 4.5에도 투자하기가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뭐 투자하시면 나는 신묘막측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도 막 비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막 손실 사이로 가서 수익을 낼 거야. 뭐 이러신 분도 있으시고 그거 잘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로 따지면 안전자산 대비 위험자산이 성격이 조금 여류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관리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그러나 뭐 워낙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는 저는 이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이번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 기대감으로 다시 들어올리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식이라는 건 심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국채,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자산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금리 인상이 뭐냐 이런 것보다도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하냐 할 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이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이고 그렇죠.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파월 의장의 멘트들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내용 중에서 보면 사실 좋은 면도 있는 게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계속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실업률도 낮게 계속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이 꺾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사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 폭이 어느 정도 조정일지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FOMC가 한 얘기를 분해를 들어가야죠. 그렇게 네.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제약적인 상황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4.5%가 제약적인 상황이 아니야? 2000년 이래로 금리가 4.5%, 정확하게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니까 2008년 이후로 4%의 기준금리는 매우 높은 기준금리예요. 그렇죠. 2008년 이후는 처음 본 금리입니다. 물론 더 높았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네. 지금 이 얘기인즉슨 4.5%가 이제 아주 제약적인 상황이 아니니 이때부터는 천천히 금리 내리겠다는 거고, 내려도 뭐 4%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4%는 그럼 낮습니까? 4%도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이에요. 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다지 썩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김림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럼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잘 사야 되잖아. 뭐 조정을 이용해서 살 수 있죠. 자, 그러려면 하나 보증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리를 압도하는 성장률이 네.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장률이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생산성 혁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볼 때 되게 애매하고 논란이 많은 대목이 뭐냐면 AI가 들어오니까 우리 옛날에 ICT 혁명 났을 96, 97, 98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AI의 실현 버전, 물리적 실현 버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로봇이 될 것 같아. ICT의 실현 버전은 쉽게 얘기해서 아이팟, 아이폰, 스마트폰이었어요. 그것이 ICT를 정말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로봇이 나오면 그렇게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번 장이 그렇기 때문에 96, 97, 98과 같은 IT 버블까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빨리 로봇의 시대가 오니 그 큰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간다. 이 논리가 지금 강세 논리 중에 나오고 있는 강세론자들의 논리. 네, 강세론자들의 논리인데 이건 가봐야 알아요. 근데 원래 주식이라는 건 좋으면 그렇게 보여요. 네. 나쁘면 나쁜 것만. 한국은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딱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내가 계속 얘기해요. 미국 시장 다 지금 좋아하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건 가격이 높을수록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막 끌어다닐 때 조금 좀 주의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자, 지금은 미국 주식을 해야 할까요? 한국 주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미국 주식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너무 모든 게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많이 싸졌거든요. 네. 물론 이런 얘기 해도 한국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져서 어떤 측면에서 위험이 좀 적어진 것 같고, 미국은 지금 좋아 보이니까 모든 게 또 좋으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주가가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의 마음을 그냥 거기에다가 얹으면 안 됩니다. 항상 냉정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상황과 나를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래야 투자자로서 좋은 결과를 장기적으로 얻으실 수 있어요. 예. 시장 가는 대로 흘러 따라가다 보면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지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속수무책이 되시면 안 돼요. 속수무책이 되시면 안 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걸음 좀 떨어져 나오셔야 돼요. 예, 좋을 때는 모든 게 좋게 보이기 때문에 AI가 로봇 혁명으로 바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잠시 숫자가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그 테슬라가 과거에 엄청나게 좋아갖고 $1,400 갈 때 그 다음에 보니까 숫자가 나오는데 안 나와. 근데 지금은 또 미래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또 지나보면 숫자가 나올 때 숫자가 또 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만이 아니고 모든 성장하는 기업들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되게 좋아 보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1시간씩 이상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진도가 빠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금 흐름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안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지금은 트럼프가 되니까 기업가 정신도 살아나는 것 같고 야성적 충동도 있는 것 같고 이미 잔고가 올라갔고 기분 좋고 미래도 밝아 보이니 좋아요. 말씀드려볼까요? 21년도도 이랬어요. 네. 근데 정말 금리 올리니까 깜짝 놀랄 22년이 왔습니다. 그렇죠. 21년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모든 게. 예. 그래서 항상 상황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한 걸음 뛰어서 뭐 세상을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나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아니라 네.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할지 그건 누가 알아요. 그거 맞춘다고 사실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맞춰? 몰라. 그렇지만 나는 이 상황이 A, B, C 나올 때 난 이렇게 대응하겠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에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또 뜨거운 감자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렇죠. 해야 되죠. 또 네, 상법 개정안 또 토론회가 얘기를.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이제 각도기님께서 이제 평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자리에 나오셔서도 많은 이제 의견을 내셨었는데 일단 이 토론회 보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기업 측에서 나오신 분들의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더라고요. 네. 성경 말씀 읽듯이 옛날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논리가 변함이 없었다. 예, 논리가 네. 변함이 없고 그 사이에 개인 주주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업 측과 그리고 네. 주주 측이 나와서 네. 토론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저희는 아쉬운 게 자산운용사 쪽에서 나왔다던가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은 자산운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 외국계 연기금 이런 데서 나와서 했으면 조금 좀 불꽃이 더 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손해 보고 있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주주 대표분들을 모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적인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이게 전달이 조금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상공회 대한상의 뭐 이런 데서 네. 나오신 분들하고 막 기업 대표로 나오신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토를 달고 싶더라고요. 사실 반박을 하고 싶었다. 오늘 토를 좀 달고 왔어요.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테니까 예. 한 명 반 것만 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어. 제가.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기업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국 네. 기업들이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IPO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P는 퍼블릭이잖아요. O는 오퍼링이에요. 퍼블릭 오퍼링. 공개한다.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나를 공개한다. 이렇게 열어젖힌다라는 뜻이에요. 네. 예. 나 혼자 있던 거를 대중 앞에. 대신에 대중 앞에 보이면서 그냥 뭐 행위 예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내 지분 일부를 팔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10억 자본금으로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 그리고 IPO 상장을 했는데 5천억이 됐어. 그럼 500배 정도 수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장에다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얘기하실 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 있으신 분들이고 이분들 통해서 뭐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이 자리 자체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 이 자리가 열린 거는 상법 개정이 된다는 얘기죠. 네, 지난번에 금투세도 토론회 하고 나서 금투세 폐지됐잖아요. 네, 저는 그 연장선상을 보기 때문에 상법 개정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지금 이빨 꽉 물고 견디시는 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되고 이게 자리되는데 한 1, 2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장부 가치 대비가 0.8배잖아요. 0.82, 83, 84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 얼마? 미국 3.7, 4. 평균이 3.7이고 지금 4가 넘어요. 네, 다른 나라 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 그러면 우리는 한 1.5배만 돼도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바로 지수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힘드셨던 분들은 조금만 이빨 더 물고 참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경제가 절체절명의 시기다. 기업의 본질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이 본질적 처방이다. 주주 본질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소액주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법 개정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본질이 오른다는 건 ROE가 오른다는 겁니다. ROE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자원, 인적 자원 이걸 효율적으로 운용했을 때 ROE가 올라가는 거예요. Return of Earning. 자본에 대한 환원율이거든요. 네. 자본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ROE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1%, 2%면 잘 자본을 못 쓰고 있는 거고요. 뭐 15%, 20%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거죠. ROE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ROE가 끝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활성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기업의 본질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마치 잃어버린 일본처럼 제2의 일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본시장이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자본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그 악순환이 되면서 기업들도 자본의 역동성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문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영활동의 위축, 이 상법 개정을 하면 네. 기업가 정신의 위축이 상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IPO 한다는 건 공개적으로 나를 열어젖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열어젖히면서 당신을 나의 품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대신에 내가 이걸 열면서 나는 큰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당신을 내 품에 받아들이면서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10억이 2천억이 되고 10억이 5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건데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필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쭉 빨아당기고 싶어. 근데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필터야. 돈만 들어와. 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던 건 상법 개정이 되면 이런 기업가 정신이 떨어지면서 그다음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의 의지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런 발언이 있었죠. 예.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 사람 당연히 상장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사람까지 상장해? 우리가 쓰레기를 받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랬어요. 연구개발에 쓸 돈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 주주제한의 현재 3분의 1이 배당을 늘려달라는 얘기다. 혁신적 알짜 중소기업의 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동업자들하고 동업을 한 거예요. 오퍼링을 한 것은 내 품에 안 왔으니까 동업을 하기 시작한 건데 동업한 사람의 돈을 받아서 회사 좋아요. 그거를 반대할 주주가 있나요? 한국의 일반 개미주주들이 회사가 열심히 발전되는 거 생각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 그 주주 쪽에서 발표한 사람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데 어떤 회사 주식을 사면 괜히 그 회사 물건을 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잘 되라는 마음으로.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를 사도 똑같은 게 있으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주주 돼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주를 많이 갖는 거는 동업자를 많이 갖는 거니까 동업자를 많이 갖는 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잘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의 스피커가 돼서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동업자들을 동업자로 취급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돈은 받고 싶지만 그 다음에는 모른 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끔찍했어요. 한국에 도덕률이 없구나.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거기에 나왔던 발언들 중에서 어떤 반박처럼 한번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업 측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이게 회사의 성장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모아놓은 이 돈을 회사의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이제 그런 계획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의 수익을 돌려달라, 배당을 늘려달라라고 하면서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회사가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데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그 주장이 대부분 주주를 동업자로 생각 안 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오퍼링 할 때 돈을 넣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인식이 오늘 그 기업가 쪽에서 얘기한 것 중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필요할 땐 유상증자 안 땡겨요? 아니 유상증자의 한번 역사, 쪼개기 상장의 역사의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 제일 지수가 높았을 때가 3,305포인트예요. 지금 2,435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지금 그때 고점 대비 지금 주가 수준이 얼마냐면 73%대예요. 73.69%, 73.7%가 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은요. 그 당시 고점인 당시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314조였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7조예요. 몇 퍼센트? 87%예요. 14%도 어디서 생겼어? 13.3%는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돈이야? 시총은 커졌는데 예. 지수는 이거 쪼개기 상장 유상증자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돈 얼마든지 빼가면서 우리가 언제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냐고요. 유상증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빼갔으면 계속.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대주주 중에 소액주주한테 배신당한 사람 있어요? 물어보고 싶더라고. 여러분 저 회사 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우리 소액주주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반대로 소액주주가 대주주한테 배신당한 거 끝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이제 선진 시장으로 가서 140조 원이 11월까지 빠져나갔어요. 한국 자산 중에서 미국으로. 네.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상장돼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지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상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되는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조달이 안 될 거니까. 네. 미국은 얼마나 자본 조달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젠슨 왕이 4만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애플도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다 외부 자금 동원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업가들의 문화가 이렇게 되니까 동업자 정신이 1도 없으니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동업자 정신을 투자를 했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등에 칼이 딱 꼽혀 있네. 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연구개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장님 차 뭐 타고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사장님 집 어디서 사세요? 회장님 집 어디서 사세요? 회장님 노력만으로 이렇게 된 거야? 오퍼링 하셨잖아요. 파블릭 오퍼링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사회적 공기가 되신 거예요. 일부는. 근데 왜 그거 인정 안 하고 돈을 땡긴 거는 감사, 그건 당연하고 그 외에는 우리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이거를 이제 한국의 일반 주주들이 알았던 거예요. 따지고 볼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 밸류에이션 안 맞는데 억지로 합병시킨 거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판례가 이상하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법 안 고쳐도 돼요. 판례가 주주보로 나왔으면 법 안 고치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판례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법을 고치자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렇게 기업들이 잘하셨으면 세계 완전 원탑 중에 원탑인 쪼개기 상장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셨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피 터져라 소리를 치냐면 우리는 등에 칼이 꼽혔고 소액주주한테 배신당한 대주주는 거의 없지만 대주주한테 배신당해 보지 않은 소액주주들은 거의 없는 이 상황. 대부분이 배신의 경험을 한 소액주주들이 있는 이 상황. 이거를 정상적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MZ세대들이 빠르게 캐치한 것처럼 한국 자본시장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저희는 지금 MZ세대한테 바보 소리 듣잖아요. 멍청하게 왜 거기 계세요? 이렇게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하세요. 정말 나라를 위하고 싶어요. 저희는요. 여러분들한테 투자하고 나서 전철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법인카드로 밥 먹죠? 우리는 쫄쫄 아껴가면서 밥 먹어요. 내 돈으로. 예. 네. 여러분 차 좋은 거 타시죠? 우리 맨날 전철 타요. 예? 아니 그런 거 누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보상의 토대를 만들어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과 거기에 돈을 내준 일반인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이거는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더 하면 너무 많이 흥분할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언지를 한번 네. 했었는데 워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네. 네, 이제 답답한 마음을 많이 이제 토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또 한번 짚어볼게요. 거기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참여자가 했던 얘기긴 합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네. 결정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회사의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예,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흥분 가라앉히시고 한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 얘기를 미국 가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미국 가서 기업 활동하는데 그런 얘기를 주주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그런 얘기 했다면 그분은 바로 경력 단절이죠. 네.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 하자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안 하면 우리도 잃어버린 30년 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미래가 너무 암담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난번에도 나와서 얘기 드렸지만 오수 10수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의대 못 가서 서울대 들어가도 서울대 의대 들어가겠다고 또 재수하는 이런 상황들. 그저 중산층으로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것이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된 꿈과 미래가 없는 이 시대. 그건 자본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역사가 세계 선진국의 역사예요. 네덜란드가 땅 팔아가지고 먹고 산 나라예요. 네덜란드가 왜 바다보다 낮은 줄 압니까? 국토가? 글쎄요. 그 흙이요. 그 불 피우던 연료탄이었어요. 그걸 퍼가지고 팔아가지고 땅이 바다보다 낮아진 거예요. 하도 많이 그걸 팔아먹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세계 최초의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네덜란드가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최고의 상선단을 꾸리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영국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을 가서 미국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한국도 그렇게 가야죠. 길이 있는데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발로라고밖에 생각 안 돼요. 거기서 국가를 얘기하시면 저희는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뜨겁게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각도기의 전략 노트 각도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